오늘의 공론장은 동선동 주민자치회가 2021년 주민 참여 예산으로 기획하고 녹색연합과 협력하여 준비하였습니다. 보통 제주도라고 하면 이렇게 사람들이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고 또 저희가 또 휴양을 많이 즐기러 가는 곳이잖아요. 근데 그런 곳에서 우리나라의 조금 더 기후위기를 얘기하면 어떨까라는 물음에서 또 시작이 됐고, 근데 그 섬이라고 이렇게 영상의 제목을 정한 거는 현재 이제 기후위기로 인해서 바닷물이 점점 차오르고 있고, 또 그렇게 차오르면서 이제 이렇게 섬도 이제 점점 이렇게 바닷물이 차고,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그 섬 안에서 또 담았었던 고산 침엽수 같은 경우, 구상나무의 같은 경우도 이렇게 산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점점 고사가 되면서 기후위기로 점점 그 생태 한계선이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점점 그 산 안에서도 섬처럼 고립돼 버리는 그런 나무들의 현상, 이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엮어가지고 그 섬이라고 정했고, 기후위기 문제를 얘기할 때 그린란드에서 녹고 있는 빙하 같은 이야기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제주도의 사례를 통해서 한반도의 생태계의 변화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목격했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조금 더 기후위기를 나의 이야기로 좀 이렇게 피부에 와닿게 하는데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저희가 활동들을 그렇게 고산 침료수를 이제 관찰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하고 있고, 그게 이제 기후위기나 이런 것들이랑 또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숲과 산 이런 것들을 처음에 이렇게 타이틀로 해서 넣었던 거고, 또 이제 갯녹음 같은 경우는 저희 지금 제주 해양으로 관련해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기후 변화에 따른 그런 온도 상승과 갯녹음, 그리고 산호들을 자라는 거, 그리고 해양 생태계 같은 것들을 계속 저희가 이제 조사하고 활동하고 있어서, 그렇고 이제 해수면 상승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제주도의 상황과 기후위기 상황과 잘 나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크게 세 파트로 나눠서 그렇게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라산에 등반하는 한 다섯 개의 코스가 있는데, 명실적으로 올라갔을 때 이제 보이는 구상나무에 그 고사하는 말라 죽는 그런 모습들인데, 그냥 이곳에서 이게 이제 고사된 상황인 걸 모르시는 분들은 이것도 뭔가 조형적으로 되게 멋있다고 생각하셔서 기념사진을 찍고 이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침엽수가 이렇게 말라 죽고 있고, 삶은 시기에 물이 다 빠졌을 때 보면은 이거는 갯녹음과 해조류가 아직은 같이 막 일종의 경쟁 관계인 상태인데, 대부분의 바다, 지금 제주 연안은 이런 해조류가 하나도 없고 이제 하얗게 된 바위만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토시나 모자반 같은 그런 해조류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들도 해요. 제주 멸종위기 중 1호는 제주 해녀다. 그냥 바다숲이 사라지니까 이런 해조류를 먹고서는 소라나 전복도 자라지 않고, 그리고 더 이상 물질을 하려는 사람도 없고 우리가 마지막일 거야, 이런 이야기도 하시고, 이제 실제로 그 섬에서도 해녀분의 증언이 나오죠. 기후위기가 제주 바다에 어떤 변화를 줄까? 그러면 우린 어떤 음식들을 먹지 못하게 될 수도 있긴 한데요. 땅밭에서 나는, 그러니까 텃밭이죠. 우영팥, 땅밭에서 나는, 그리고 거랑 바다에서 나는 거랑 섞어서 같이 밥을 먹었는데, 앞으로 우리 세대 혹은 우리 다음 세대들은 이런 음식들, 밥상이 바뀔 것이다, 이런 예측들도 하고 있고요. 원래 제주 바다의 그 바위가 까만 현무암 바위인데, 이렇게 갯 녹음은 이제 바다가 녹고 있다라는 순우리말이거든요. 그래서 제주 연안의 바다가 이렇게 시멘트를 발라놓은 것처럼 석회조류에 뒤덮여 있는 모습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원래는 이 바위에 아까 보신 해조류들이 뿌리를 내리고 이렇게 쭉 자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계속 탈락해서 죽어가고 바위가 하얗게 변하는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우리가 바다에 자주 가는 여름철에는 이런 걸 싹 수거해서 못 보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거를 직전에 다 치우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 이제 어업이나 매립이나 양식장, 하수처리장, 이런 여러 이제 오염 원인들을 파악을 하고 있고,
이걸 어떻게 통제를 하고 어떻게 규제를 해야 되냐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하고 있어요. 우리가 매일매일 사용하는 그 욕실에 세면대와 화장실에서 바다를 떠올릴 수 있다면은 거기서부터 변화가 시작될 것이다. 이런 이문재 시인의 말을 듣고 되게 감탄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 이제 우리가 버리는 것, 흘려보내는 물들이 강과 하천과 바다까지 쭉 연결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면 뭐 일상에서는 물론이고 우리의 정책까지도 여러 가지를 이제 폭넓게 같이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여러 이야기들을 했지만 생태계 이야기를 주민들하고 함께하는 자리여서 이 자리가 저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자리였고 그것이 무려 녹색연합이 있는 성북구 주민들과 함께하는 자리여서 더 영광스럽고 기쁩니다. 우리가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좀 다시 생각해 보게 된 것 같아요. 요즘엔 기후위기로 제주의 한라산에 살고 있는 구상나무가 멸종을 한다는 것이 하나의 생물종이 사라지는 것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더 절실해지는 것 같고요. 사실 한 나무의 종류가 사라진다는 것은 그곳을 삼터로 삼고 있는 곤충들에게는 말 그대로 집이 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일 거고 또 단단하게 그 땅을 지탱하던 뿌리가 사라지면 산사태 같은 대형 재난으로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를 직감을 합니다. 우리 동네 리더는 이 리더십을 가진 이들은 어떻게 펼치고 있는지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지 사실 이 매의 눈으로 살펴보고 또 우리가 함께 참여해서 만들어갈 많은 기회들을 요구도 하고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자리가 이 동네에서 더 많이 만들어지길 희망합니다. 아기 새들이 이제 엄마가 주는 밥을 먹고 그런 플라스틱 쪼가리가 배에 들어가면서 아기들이 이제 그 플라스틱을 소화할 수 없으니까 그런 플라스틱을 먹고 위장이 버티지 못해서 그렇게 죽어가는 아기 새들을 봤는데 그런 새들을 보고 되게 약간 측은한 마음이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런 새들이 더 이상 죽지 않게 하면 제가 어떤 노력을 기울일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도 많이 들었는데요. 이번 영화를 보면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인류가 쌓았던 이제 그런 문명들이랑 환경이랑 어떻게 그거를 맞춰야 되는 건지 좀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계속 고민이 되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환경은 분명 나빠지고 있는데 그러면은 인류는 퇴보를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걸 무언가를 답을 찾아야 되는 것인가 좀 그런 고민들이 아마 좀 계속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저는 영상을 보면서 가장 제가 와닿았던 단어가 착취라는 단어예요. 살면서 한 번도 누군가를 착취한다거나 누가 적어도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제주도 가끔 갈 때 항상 힐링을 하고 온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그 힐링의 대가로 자연을 착취했다고 생각하니까 되게 좀 다른 관점이 좀 생겼고요. 요즘에 우리들은 어른이 굉장히 원망스럽다. 왜냐하면 어른들이 이렇게 망쳐놓은 환경 때문에 자기네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불쑥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성세대로서 일종의 부채의식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었는데 실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환경 보호를 위해서 개인이나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것들이 막 불쑥불쑥 자꾸자꾸 나빠진다는 얘기만 들려오고 이제 저희는 지구에서 더 이상 살 수 없구나. 어쩌면 다 같이 지구와 함께 사라져야 될지도 모른다는 위기를 정말 요즘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이런 거에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영화 같은 거, 다큐 같은 거를 더 많이 제작을 하셔서 선택이 아닌 의무가 될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을 마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구상나무가 고사목이 된 이유가 수분 부족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나라 기후하고 점점 안 맞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구상나무 말고 다른 이제 우리나라 기후에 맞는 나무를 더 많이 심었으면 좋겠다라는 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기술이 진보된 만큼 그 진보된 기술을 잘 활용하는 거에 대한 고민이 너무 없지 않았나. 앞으로도 지키려면 어느 정도의 기술은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것의 쓰임이 가장 또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좀 해봤습니다. 현 제주공항으로는 해결이 안 되니 성산 일출봉 근처에 또 하나의 공항을 짓자, 이게 이제 큰 이슈가 됐었는데 주민들이 결정을 해야겠다는 주장들을 계속 하셔서 공론화에 준하는 절차를 밟고 여러 토론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론조사를 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찬성이 더 많았었는데 한 1년여 이상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 여론조사에서는 반대가 더 높게 나왔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가장 핵심이 됐던 거는 과연 제주도라는 섬에서 이게 지속 가능할까? 어떤 시설만 더 들어선다고 해서 1년에 4천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섬을 만들 수 있을 거냐? 그랬을 때 지금도 이미 지하수가 고갈되고 오폐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악취 문제가 생기고 쓰레기 문제가 생기는데 자연의 경관은 다 누리면서 도시의 어떤 편리함을 그대로 누리고 싶어하는 그런 관광객의 수요를 다 맞춰주고 그로 인해서 서로 또 이득을 누리는 그런 방식이 맞을까라는 게 사실은 섬 안에서는 이슈가 되었다고 저는 이제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되게 주민 자치, 그다음에 지속 가능한 섬을 만들기 위해서 또 생태적인 그런 섬을 위해서는 어떤 식의 제주의 정책이 만들어지고 우리가 그걸 결정할 수 있을까, 이런 논의들이 활발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렇게 환경을 위한 어떤 실천을 하시는 분들이 저는 실천의 다음 거리도 여기에서 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지속 가능한 발전이란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건 녹색 성장의 조금 다른 표현 같기도 해요. 주체가 없잖아요. 누구를 위한 지속 가능성인가 라는 게 명확해야 그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의미 있는 단어가 되죠. 제가 더 자주 사용하고 싶고 더 자주 쓰는 말은 책임질 수 있는가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탈성장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원칙적일 수도 있지만 이것의 성찰과 반성이 되지 않는 탈성장의 이야기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탈성장은 그동안에 우리가 누렸었던 그 혜택이 가져온 것이 무엇을 짓밟고 지금 만들어진 혜택인지를 우리는 이제 좀 돌아보아야 될 것 같아요. 의식이 있고 환경을 조금 더 걱정하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그런 요구에 좀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시는 것이 어쩌면 탈성장을 위한 개인이 할 수 있는 선택의 시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이 저는 오늘 공론장의 주인공이다, 이런 생각이 아주 많이 듭니다. 그래서 주민 스스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려는 주민 자치가 앞으로 더 성숙하게 발전해 나가는 길에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실 거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들면서요. 또 주민들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노력을 하는 만큼 우리 행정도, 정부도 주민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해 나가기를 오늘 공론장을 마치면서 그런 간절한 바람을 이렇게 말로 이렇게 말해봅니다. 네.